원래 잠이 많아서 그래요. 화이팅! 어머, 안녕하세요. 사람이 대구에 있잖아. 오늘 어저께 막차 타고 올랐잖아. 막차 타고 올랐잖아. 지가 이렇게 새벽 4시야. 이쪽으로 가나 봐요. 내가 그랬잖아. 동그라미 갔다 그랬어. 어디로 가? 어디로 가야 나. 어디 가시지? 여기 아니야? 여기. 어디로 가시게요? 여기 맞아요, 여기. 기자회견 오신 거죠? 근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나? 아, 여기 뭐 화장실 저쪽에 화장실 운영이갖고 아, 화장실 가신답니다. 바람을 많이 쐬네. 그래도 습관돼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 공화당 TV 들어갈 자리는 좀 하나만 좀 여러분들이 좀 가운데는 약간 하나만 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있으라고요.
아니 여기 있으면 돼요. 괜찮.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예,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 있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윤 기자님 그 가운데 비워놨으니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가운데로.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이 배려해 줬을 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내 옆에 하나 갈게. 네. 내가 옆에 가면 되니까 나는 날씬하셔가지고. 이게 적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백인성이 옆에 자 우리 윤 기자님 곰돌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항상 그 옆자리는 우리 윤 기자님다. 이렇게 이렇게. 너는 누가 있어 다 쫓아보내고. 왜 곰돌이 선생님이 안 오셨어요? 윤재. 곰수님. 공승님 옆 뒤에 있잖아. 악삼. 아니 이렇게 그냥 멀리서. 자 그리고 오늘 연사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캡을 꼭 바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캡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연사분들 하실 때 여기 제가 갖고 있을게요. 민규야, 캡을 우리가 씌워주면 될 텐데. 그러니까요, 다 일자로. 민규야 좀 불러야지. 법적 이름이 부장 숨겨서 영입할 때 소문 나갔어. 법적 이름이 그냥 올리는 겁니다. 자 오늘 사회자 진순정 우리 후보님 오셨습니까? 동어리님 반갑습니다. 아까 김은수 대표님 뭐 말씀하시는데 일정이 겹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거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뭐 있어요? 그거 말고는 모르겠어요. 따로 공식적으로 이제 받은 거는 없어요. 이거 말고, 이거밖에 없어요. 일단 제 가방이라도. 그거는 좀 일정이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되는데. 아니 어저께 뽑았어. 이 얘기를 듣네. 진짜로 오고 싶어 하신다고. 책상에서 그런 얘기를 아, 꿈을 꿨어 내가 진짜. 같이 생겨. 자 오늘 그 연사분들 아니신 분들은 저쪽 뒤쪽으로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위주로는 오늘 연사분들만 서서 오늘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당사에 당사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꿈에서 그랬다고요? 응.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방에서 계속 얘기했더라고. 응. 아침에 내가 검심할 때 같이 새벽 내 꿈에 나타나.
아니 시간 되죠? 오시고 싶으시면. 같이 있어요. 자, 우리 당원님들은 연사 이쪽 선수막 뒤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통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우리 뒤에 서 계신 당원 여러분, 저 이쪽으로 좀 이동. 예. 자, 저희가 당초 경찰분들과 약속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는 못 팔아. 아이고 요새 뭐가 3, 4번 어떤 거? 못쓰겠으니까 많이 가리세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진행은 연사분들과 당 지도부 두 분 양 공동 대표님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죄송하지만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 뒤에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게 또 집회로 간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자유공화당 제2차 중국 폐렴 비상시국 기자회견에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또 전국에서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원진, 김문수 공동대표님 도착하셨고요. 우리 허평환 장군님 도착하셔서 예정된 1시부터 제2차 중공 폐렴 비상시국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무능과 위선과 독선의 문재안 정권을 퇴진시키는 그런 우리 당의 투쟁에 단순히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자유공화당 태극기 세력을 연합한 자유공화당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자유공화당의 장애인 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우리 유연수 동주님께서 희망의 노래로 우리 국민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1시 정각에 예정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와 함께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유공화당이 단순히 우리 무능과 위선과 독선의
문재인 정권 퇴진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소망을 주는 그런 당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유연숙 동지님의 희망의 노래 우리 같이 하시고 그리고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희망의 나라로 가기 위한 유연수 동지님의 노래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자유공화당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국민의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태극기 중앙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시는 국민들께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셔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서 1절부터 4절까지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위대한 대한민국 72년의 역사, 피로써 이 땅의 자유를 지키시고 땀으로써 이 땅을 일궈오신 위대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 그리고 태극기 애국 열사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대형 태극기는 측면으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국민에게는 자유, 국가에는 공화, 그 보편 타당하고 숭고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키는 자유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자유공화당 제173차 태극기 구국투쟁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자유공화당은 존중하고 따릅니다. 지금 중국 폐렴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국민 다 죽이는 친중, 무능, 무책임 대응에 대해 국민들께 큰 고통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유공화당은 고통, 공포, 분노에 처하신 국민께 대안을 제시하며 응원과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감금 되신 지 1070일 되는 날 인내의 침묵 끝에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자유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존중하고 따릅니다. 대통령께서 주신 메시지를 두고 각각의 생각에 따라 많은 이견이 분분하고 그 중에는 갈피를 못 잡고 혼란과 분노와 오해로 가득 차 있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유공화당은 대통령께서 메시지로 전하신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 하나가 되라는 뜻을 따릅니다. 자유공화당은 합당을 결정하고 자유공화당의 출범 선언을 한 3일에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고 그 다음 날 대통령께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장악당한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4.15 총선은 바로 위대한 조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존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단 한 번의 그 선택의 순간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고 자랑했던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민국으로 살아남을 것인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처참하게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연방제 통일의 길로 망해버릴 것인가 하는 중대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순간입니다. 단 한 번의 선택입니다. 그만큼 위중하고 중대한 4.15 총선입니다. 자유공화당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정신,
박정희 북강병 대통령의 공화정신,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의 통일정신에 입각해서 출범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수호세력, 구국세력, 통일 실행세력입니다. 자유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역사와 국민 앞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승리, 태극기 애국 국민의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되어 기필코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자유공화당은 우리의 길을 갑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이 아스팔트 길에서 광장에서 뿌린 눈물과 피와 땀을 자유공화당은 국회에서 광장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의 승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4번의 겨울 동안 5번의 애국 열사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수십 명이 구국투쟁을 통해서 감옥 가셨어요. 수백 명의 분들이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다치셨습니다. 이러한 동지들의 피와 땀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보수우파 대통합은 미래통합당이 보수우파 대통합에 제안을 해야 됩니다. 자유공화당이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서 연대든 연합이든 대통합의 문을 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미래통합당은 오만한 자세만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우파 분열의 책임이 미래통합당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보수 분열로 갈 거냐?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대로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통합으로 갈 거냐는 것은 미래통합당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공화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태극기의 깃발 아래 자유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룹시다. 2020년 3월 7일 자유공화당 공동대표 김문수, 조원진, 천만의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허평한, 서석구 자유공화당 당원 및 본부 회원 일동이 국민들께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쳤습니다. 큰 박수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실 분은 행동과 헌신으로 민초와 함께하는 태극기 구국혁명의 또 한 분의 리더 김문수 자유공화당 공동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70일 전에 이미 이곳에서 작년 6월 8일입니다. 이곳에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서 문재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투쟁을 시작해냈습니다. 270일 동안 저 바로 앞에서 우리가 단식도 하고 또 투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국민대회를 해왔습니다. 여기 응천 스님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정막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투쟁의 현장이 정막한 곳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저 문재인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재인은 이 우한 바이러스를 대구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대구 시민을 모독을 해도 분수가 있지, 이 문재인의 친중국, 친북한, 이 친중 친북의 정신이 완전히 멀어서 친중의 그 정신이 너무나 도를 넘어서 대구가 중국인지 중국이 대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모르고 대구 바이러스라는 이런 망언을 쏟아내는데 반드시 대구 시민 일어나서 이번 문재인을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44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만 6,767명, 전 세계 102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절반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은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입국을 금지한다. 이런 일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제가 전쟁은 안 겪어봤지만 6.25 전쟁 이후에는 아마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거리도 적막하고 시장도 손님이 없고 음식점이나 다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문재인은 아직까지도 저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헛소리 하면서 김정숙하고 두 사람이 희희낙낙하고 입이 찢어지도록 웃고 앉아있는 저 마귀 사탄 악령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이 문재인은 정말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 없고 어떻게 하면 표가 좀 나오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표 단속, 표를 위해서 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는데 작년도 예산도 많은데 또 예산을 더 편성해서 돈을 뿌리면서 잡으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잡고 그저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 훑어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 조원진 우리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이 문재인이 있는 한 추가 경정 예산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이 우리 대한민국을 관광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 청와대 앞 사랑제 옆에서 농성을 할 때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바로 문재인이 끌어내기 위한 정광훈 목사님과 기도회 그리고 국민대회가 바로 대한민국 관광 코스에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오면서 저 문재인 끌어내는 대회도 보고 하는데 저것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있다고 모두 고발했는데 저도 고발돼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 어제 종로경찰서에서 출석하라 그러는데 36명이나 우리가 출석 통지를 받아서 처벌 직전에 있고 정황원 목사님이 이미 구속돼 있습니다. 이 구속돼야 될 자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문재인이가 초기부터 중국인 입국 금지를 못 막은 점 그리고 정말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실내에 여러 부분을 다 관리하고 있는 이 박원순 같은 경우는 지하철로 하루에 390만 명이 출퇴근하고 있는데 이 출퇴근하는 지하철이 너무너무 밀집도가 높고 혼잡도가 높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가장 큽니다. 이거는 하나도 책임 안 지고 이것은 하나도 막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문재인 끌어내리는 국민대회, 기도회, 예배 이런 것들은 다 때려맞고 우리를 전부 다 출석하고 또 구속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문재인 박원순은 우리 손으로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자들은 우리를 오히려 바이러스 전파자다. 신천지가 바이러스 전파자다 하는데 뭐 신천지도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진짜 주범은 바로 문재인 주사파, 박원순 빨갱이 이런 자들이 지금 중국 좋아하다가 이렇게 초기 대처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천지고 그것이 바로 정광훈 목사고 그것이 바로 애국 시민 태극기 하는 시민 서울역부터 시청 광장 그리고 광화문 광장 이 청와대 앞에까지 우리의 애국 시위의 성질을
모두 폐쇄시키고 경찰들이 이 부분을 탄압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문재인의 애국 집회, 애국 예배를 탄압하는 문재인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유튜브도 오셨습니다만, 언론은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박원순이 바이러스를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감염 예방을 하고 치료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정치 대책, 선전 선동 대책, 이걸 통해서 모든 언론이 정말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확진자가 나오고 세계 중국 다음에 가장 많은 사망자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묻지 않고 거꾸로 종교에 대해서 탄압의 명분을 찾고, 또 국민의 자유로운 헌법상의 시위,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이 문재인을 심판하고 박원순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두 뭉쳤습니다. 우리 응천 스님도 오늘 나오셨고, 많은 분들이 초종교적으로 기독교, 불교, 또 천주교 다 합치고 애국 시민단체 모두 다 합쳤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이 다 합쳐서 문재인 끌어내리기, 그리고 바이러스 퇴치에 다 함께 나서서 우리 대한민국 건강하고 안전하고 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김문수 공동대표님 다시 한번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은 현 자유공화당 최고위원이시고 현 천만리 무죄 석방본부 공동대표 전 김호 사령관, 대한민국의 삼성 장군 허평환 장군님의 말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이 청와대에 앉아있는 문재인이 저 주사파 무리들 때문입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이 정말 초기에 제대로 대처만 했더라면은 지금처럼 심각한 위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중요한 한 달 가까운 골든 타임을 안니하고 무능한 자세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매일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 그 숫자가 6,767명 지금 현재 이루고 있고 4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2개국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입국 제한 또는 금지시키고 있는 기가 막힌 현상이 됐고, 이제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마치 우한 폐렴 기생충 취급하는 기생충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산업 현장, 아주 어려운 현장에 해외 근로자 약 100만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마저도 이제 생명이 두려워서 본국으로 다 가려고 해요. 심지어 불법 체류자들까지도 떠나려고 하는데 정작 모국에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대한민국이었습니까? 정말 자랑스러웠던 우리 대한민국이 저 문재인 주사파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 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대로 이들은 하나의 효과적인 대책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 마스크 하나를 살 수 없는 이런 기막힌 나라가 됐어요. 저도 지금 2주 동안 마트, 약국, 우체국 가라는 대로 다 가봤는데 한 장도 못 샀습니다. 빨아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니 저가 이런데 정말 밑에서 고생하는 일반 서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을 그대로 두고는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이 생존 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공화당 우리 애국 동지들과 지도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이런 나라가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들고 일어나서 싸워서 저 태극기 집권을 막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갔던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정권입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국 국민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 대한애국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외연을 넓혔고 이제 우리 김문수 대표님께서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함께 통합을 해서 이제 자유공화당으로 다시 재탄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나로 뭉쳐라, 우파가 단결해라, 우파 정치인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요구에 우리는 부응한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대표님과 우리 조은진 대표가 결단을 내리고 당원 동지들이 뜻을 받들어서 자유공화당으로 태극기 애국 세력은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제 하나로 뭉친 이 태극기 애국 세력이 기존의 보수 정당을 참칭하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또 미래한국당 등과 하나로 통합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우리는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라는 신념으로 우리는 흔쾌히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합, 박근혜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하라 했으니까 통합하라는 말은 쏙 빼버려요. 하라 했으니까 너희들 들어오려면 그냥 개별로 들어오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저들이 공천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어제 대구 경북 위원들까지 지금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최고위원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저항했던 분들, 5.18 강주 사태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던 분들,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모두 공천 학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속셈은 뻔합니다. 오래전에 저희들이 경고했습니다. 저 자유한국당은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에 불과하다. 이 자유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정당이 아니고 저들의 정치적 욕심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각제로 개헌해서 권력을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누르는 추악한 세력이라고 우리는 규정을 했던 집단입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그게 다 드러났어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저 내각 세력들을 꼬아서 이번 4.15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그들과 함께 사회주의 연방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 그걸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우리 김문수 대표도 그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미래통합당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구국 차원에 나와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내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자유공화당이 결코 보수 우파의 분열 세력이 아닙니다. 자유공화당은 하루빨리 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는 것만이, 종식시키는 것만이 우리 국민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민족을 구하는 길이라는 이 확고한 신념에 선
정치 지도자들과 동지들이 모인 정당입니다. 저희들을 믿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미래통합당에 경고합니다. 당신들의 그 오만하고 방자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그 정치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모실 분은 구국의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의 호국승군단의 단장 응천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부르짖고 있는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 안녕하시라는 인사를 올리기도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우리는 중국 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 심판을 위한 4.15 총선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속에 있습니다. 모두 잘 되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중국 폐렴은 2, 3일간 다소 주춤하였다 하여 반갑기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의 고통은 매우 크실 것입니다. 외신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 시민들이 중국 폐렴에 대하여 잘 대처하여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국민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드립니다. 4.15 총선은 단순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정권 교체라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공감하고 정치권의 단결과 자유 수호 의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큰 야당의 대동단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큰 야당이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것은 우익 정당들의 단결입니다. 지금 어느 정당도 완전한 우익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익 정치권이 대동단결을 위해서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만하고 배타적인 생각은 버려야 할 때입니다. 이번 기회에 패거리 정치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권 교체와 대한민국 수호라는 대명제를 수행해야 할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표만 찍어줄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약속이 정당한가, 약속은 잘 지키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국민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 평등, 박애를 침탈하려는 자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평등한 자유, 자유로운 평등을 실현하고 지킬 수 있는 정치를 완성시키는 일이 이 시대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국민 여러분, 종교인 여러분, 대동단결하여 중국 폐렴도 이겨내고 자유 대한민국 지키고 인류 국가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호국성군단 단장 응천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국가기도재단과 대한민국 7천 서밋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동구 목사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청와대와 문재인 정권은 하야하라는 역사의 소리를 들으라. 첫 번째, 문재인 당신은 전 세계인의 경고 소리를 똑똑히 듣고 하야하라. 문정부와 청와대는 세계에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코리아 포비아 함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잊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건국 이래 국제적인 최악의 수모를 겪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과 이 확산으로 인하여 발원지인 중국을 넘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제2번째 나라가 되어 UN 193개국 중에 102개국이 대한민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통치권자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정부는 속히 하야하기를 바란다. 당신이 그토록 사모하고 동경했던 북한의 김정은, 그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조롱소리를 듣고 있는가? 거부를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3살 아이다. 완벽한 바보 등의 막말을 북한으로부터 듣고 있으면서 북한과 더불어 복원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북에 그리고 북한에 아부나 떨고 있는 이 정부는 속히 하야하라. 두 번째, 문재인 당신은 국민의 함성을 똑똑히 듣고 하야하라. 국민의 함성 소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담한 현실의 나라. 국민은 말한다. 이게 나라냐 등으로 분노의 절망감을 토로하는 일이 국민 다수의 사이에 일상화되어 일어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은 문재인 당신을 향하여 희대의 위선자라고 하지 아니하는가? 희대의 위선자여, 이 땅에서 속히 내려와 대한민국이 건국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똑똑히 바란다. 청와대와 국민청원에는 문재인 탄핵 인파로 10만이 넘는 청원자가 접속이 되었는데 왜 당신이 만든 제도를 지키지 않는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사무처에 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 청원이 상임위원회에 이미 10만 명이 3일 안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청와대는 이 국민의 함성 소리를 듣지 않는가? 속히 하야하고 내려와 대한민국을 안정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지성인들의 하야 경고음을 듣고 즉각 하야하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안산 단원고의 세월호를 넘어 마치 대한민국 전체가 또 하나의 세월호가 되어 침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교수들은 독선과 아집의 내편 코드로 갇혀있는 저 문 비어 천가만 귀를 열고 취해선 나라다운 나라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고 그들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미 문재인 정권이 하야될 것을 이 땅에서 촉구하고 있음을 똑똑히 들어야 될 것이라. 네 번째로 문재인 정권은 거짓 왕관을 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 온 백성이 혼란과 공포에 떠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이 상황은 거짓 탄핵, 거짓 촛불 찬탈로 빼앗은 거짓 통치자로 인한 땅의 진동소리라는 사실을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라. 정직한 통치를 찬탈한 당신이 거짓 통치자라는 사실은 거짓 왕관을 쓴 코로나 바이러스에 온 백성이 괴로워함과 같이 거짓 정부, 거짓 통치자에 대한 땅과 백성들의 탄원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 기독교는 이것을 가리켜서 말한다. 자연의 계시라고 말한다. 이 자연이 부르는 함성 소리와 계시의 소리에 청와대는 속히 응답하며 하야하라. 역사의 엄중한 경고를 말씀해 주신 김동구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실 분은 정치, 외교, 정통 보수 평론가이자 자유공화당의 최고위원 박태우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뭐 날씨는 이렇게 따뜻하니 봄이 왔습니다. 일제 시대 이상화라는 시인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를 낭독하면서 해방되는 날을 기다려서 결국은 우리가 해방을 맞았습니다만,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방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아직 봄이 안 왔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중국 폐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종북 주사파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작년에 3대 악법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있을 총선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의석수를 다수 확보해서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개헌을 위한 시동을 걸고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 적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역량과 그동안에 축적해온 우리 역사의 원혼들이 결코 이 역사의 배신자 세력,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이 주사파 세력을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는 불행하게도 국내 정치적인 요인만 가지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반도가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국제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대한민국은 항상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총선 전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지방선거 전에 미북 정상회담으로 대한민국 선거가 잘못되어진 이런 과거를 볼 때, 이번 총선 전에도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는 그런 악수를 두어가지고 보수파가 승리하는 총선을 망쳐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남북 정상회담도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남북 보건협력 사업이다 뭐다 하면서 끊임없이 구애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구하지도 못하는 마스크 등을 보건협력 사업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선 전에 또다시 남북 변수로 총선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음모는 반드시 분쇄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약국 앞에 줄을 서 있는 수십 명의 우리 서울 시민들을 보았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이거 까딱 닮아가면 대한민국이 적화돼 가지고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서는 것이 아니고 쌀 배급 받으려고, 물품 배급 받으려고 사회주의로 되는 나라로 전화 적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로 큰일 났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총선 진지 4.15 총선, 이 안에 있는 적화 세력, 도차 빨갱이 세력, 기회주의 중도 배신자 세력, 가짜 보수 세력을 물리치는 이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끄는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미국의 아시아 트럼프 독트린이 나오는 이후로 문재인 정권의 입지는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 7,400억 달러 중에서 1,000억 달러의 예산을 미사일과 핵 시스템을 전비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배치했다고 합니다. 저 청와대 뒷산에 국민도 모르게 페이트리엇 미사일 갖다 놓고 지들만 살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사드와 페이트리엇을 통합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곳에는 협력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정권이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면서 이 나라를 파괴할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공화당은 이 역사적인 책무를 갖고 한미동맹을 지키고 국내 정치적으로 주사파를 물리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그런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목숨을 걸고 반드시 자유우파의 개혁 세력으로서 원내 다수당으로 제2의 제1의 보수당으로 진출해서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선봉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40여일 전략 추구에서 보수가 단일 대우로서 정말로 싸울 수 있는 투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국가관과 역사관이 선명한 인재들을 공천해서 제발 총선에서 이겨서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대장정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자유공화당의 최고위원이시자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쉼없는 투쟁을 하고 계시는 KBS 공영노조 위원장 성창경 자유공화당 최고위원님 말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3년 동안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졌고 뿌리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한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대구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고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대처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구 바이러스다, 신천지 바이러스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국민들은 마스크 한 장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수많은 나라로부터 대한민국은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반대 여론 한번 펼치지 못하는 이 나라가, 이 정권이 일본에 대해서는 우한 바이러스로 입국을 제한한다고 하자 사정, 비자 무료 발급에 대해서 제동을 걸는 등 반일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정권의 선동과 거짓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처참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제1야당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정권이 무너지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 2사람이 구속되고 국정원장 4사람이 구속되었으며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사법부와 언론, 국방, 경제가 폭망하고 해체되는 과정에 도대체 제1야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우파들은 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그리고 이 청와대 광야교회에서 270일 동안 문재인 정권 하야를 촉구하며 기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거헌 목사를 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구속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청와대 앞에는 깃발만 놔버릴 뿐 동지는 간데 없고 모두가 다 선거에 빠져 있어서 공천 작업하느라고 야당은 문재인 정권에 제대로 자기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거대 야당으로 뭉치라고 하니까 거대 좌파 야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중도라는 이름으로, 표를 잡는다는 이름으로, 외연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정체성도 불명한, 아니 과거에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들,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했던 사람들을 마구잡이 공천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반석을 넘긴다 하더라도 제2의 더불어민주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우려하는 개헌을 한다고 하면 좌파 대통령의 우파 총리가 결합되어서 지금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이 세력들과 손을 잡고 철저하게 또한 대한민국을 바꿔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구했던 것입니다. 저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를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문재인 정권에게 저항했던 이 세력에 함께 하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철저하게 문을 닫고 좌파와 손을 잡고 유승민 세력과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응답을 기다린다며 결국은 손잡고 해서 만든 세력들이 지금 공천 속으로 속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회의원 배지를 하나 더 달라고 요구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자리를 구국을 하는 세력도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확실한 우파 정당이 필요하다고, 확실한 싸움하는 우파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저들은 우파에게 문을 닫아놓고 좌파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고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우파 정당 맞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자유공화당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이 자리에 어찌하여 공중파 지상파 방송은 단 한 군데도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KBS와 MBC, SBS 등 어찌하여 자유공화당에는 이렇게 외면을 한단 말입니까? 그뿐입니까? 메이저 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파워 유튜버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유튜브마저 야당의 거대 권력에 줄을 서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위기이고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도 구출하고 정고은 목사님도 구출해서 반드시 이 좌파 정권을 끝장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파 정당, 확실한 우파 전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좌파 노름에, 저들의 중도 노름에 속지 말고 우파가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자유공화당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언론 정상화를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자유공화당 공동대표, 자유공화당 최고위원 성창경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실 분은 진정한 인권 변호사인 북한 인권 변호사, 그리고 자유공화당의 이 수석 대변인 인지현 수석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자유공화당의 첫 기자회견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의 자유정신, 박정희 부국항병 대통령님의 공화정신,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님의 통일정신, 자유공화당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자유공화당, 우리는 자유공화당입니다. 태극기의 깃발 아래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자유공화당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두 어깨는 무겁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장악당한 권력 찬탈 세력, 가짜 대통령,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장악당한 우리의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도 내야 되고 살려도 내야 되고, 김정은 레짐 체인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김정은 레짐 체인지를 통해 조국의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낼 책무도 우리 두 어깨에는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자유공화당이 출범한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 천금 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역사와 국민 앞에 하나가 되라, 준엄한 명령이십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하나 되어 반드시 승리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명령에 따라야 할 민족적, 역사적 책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유공화당은 3일에도 그 다음 날에도 바로 우리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못합니다. 바로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 되겠다는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따르는 자유공화당이 있음에도 미래통합당은 자유공화당 공동대표 조원진 공동대표님의 지역구에 보란듯이 찬물 끼얹듯이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 반드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리는 그 임무를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자유공화당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지켜내고 자유통일 대한민국 일원의 세력은 좌파, 좌클릭하며 좌파 행세하고 주사파도 끌어들여 공천하며 좌파인지 우파인지 보수인지 좌파인지 모를 이상한 세력이 여러분의 선택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승만 정신, 박정희 정신, 박근혜 정신 아래 태극기 깃발 아래 모여있는 바로 우리 자유공화당이 여러분이 선택하실 여러분의 구국 세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마스크 하나 사겠다고 줄 서도 마스크를 못 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120개 국가 넘게 거부당하는 창피하고 굴욕스럽고 우리를 대한민국의 위대한 한국인을 졸지에 부끄럽고 몸둘 바 모르게 만드는 이 좌파 독재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내고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 정치 세력, 구국 세력은 바로 우리 자유공화당임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위대한 한국인이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유공화당과 함께 태극기의 깃발 아래 한라에서 백두까지 태극기 꽂을 그날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태극기의 깃발 아래 자유공화당이 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오신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대표님 말씀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뭐 구구절절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저는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40일 이후면 총선입니다. 제21대 총선인데 어제 그제 박근혜 대통령님 대국민 메시지가 이제 나오면서 솔직히 우리 탈북자 속에서도 탈북민들 속에서도 지금 김가 민가 이게 어디에 줄 서야 되느냐, 솔직히 지금 그렇습니다. 예, 또 우리 대한민국만 그 중국산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지금 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은 평양시만 해도 실제 400여 명이 죽었습니다. 10,000명 가까이 지금 감염됐고요. 특히 평양하고 평북도 지구에서요.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언론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거는 중국 무한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다. 문재인 자빨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끝없이 야만 김정은에게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옥의 나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20년 살면서요 그닥 정치에는 관심을 안 뒀습니다. 하도 살다 보니까 이 웰빙 기조 겁먹은 이 이름도 이상합니다. 뭐 지금 뭐 비례통합 당이라고 했죠. 예. 근데 지금 노는 꼴을 보면은 과거 분열당으로 가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뭐라 하셨습니까? 어제 그제 태극기 그 이승만 광장에서 태극기들은 태극기 세력하고 또 그대 여당이 하나가 된 그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영광을 위해서 서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귀를 알아 못 들어요 지금. 특히 그 한교안 대표분이, 이분은 저도 이제 독대를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모범 공무원입니다. 모범 공무원은 근데 뭐가 없나? 영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확실한 사상 이념 가치관이 없습니다. 옆에 어리버리한 그 정치 장사꾼들, 웰빙 귀족들한테 휘둘려 가지고요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공천하는 꼴을 보십시오. 제가 어제 말 들어보니까 무슨 미래한국당입니까? 그 비례대표당이 요 오렌지 귀족들이 300명이나 모였답니다. 그게 비례대표 한 자리 따겠다고 350만 원씩 쳐받고, 이런 자들이 가만수상을 차지하고 정권을 잡았던들 어떻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서 구원할 수 있고, 또 지금 아니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애국적이고 행동하고 몸을 던졌던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공화당에서 지난 3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눈보라 다 맞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받들고 인내하고 저 열비기족 기회주의자들을 보고 저 유다 같은 놈들하고 그래도 만나서 얘기하자, 단결하자. 한교안 대표님 어디 병원에 가셨나? 좀 이틀 지났지요? 머리 깎으러 왔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요, 이대로 가면 보수가 단결 안 됩니다. 저 미래통합당은 제 보기에는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보다는요 중도이고요, 중도보다는 좌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미래통합당,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가 만든 대통령을 감옥에 처넣고도 뺏지 않아 던지지 않는 이 교활하고 이 비겁하고 무능하고 반역적인 이 자들이 또다시 금배지를 날름거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막아야 합니다. 저는 탈북자로서 지난 18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김포에서, 임진각에서 끊임없이 대북전단을 보이며 2천만 북한 동포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자유통일당 보고 국구랍니다. 태국기가 국구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국구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국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구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자 중에서 애국자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를 이런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소화하려는 가장 용감한 우리 주도 체제 소설들을 구굴하기만 하면 우리는 밤과 깨 구굴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려는 저 웰빙 기소 겁먹은 미래통합당은 반익이고 국자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구굴하면 한교안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자유공화당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 나온 강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 대야당 단결해서 이 문재양 자빨 정권을 무너뜨리라는 그 부름에 금방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공화당 김문수 조원진 대표님하고 한교안 대표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만나 대화하십시오. 이 길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저 야만 김정은 수령 독재를 무너뜨리고 자유통일로 가는 마지막 길입니다. 탈북 국민을 대신한 피 맺힌 절규 박상학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실 분은 자유공화당이 자랑하는 젊은 인재, 새 아이의 엄마이자 그리고 대한민국 기틀 산업인 전자산업의 인재입니다. 최혜림 동지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중국 폐렴을 제인 폐렴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감투를 쓴 자가 중국 폐렴 확산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을 10대는 물론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못 살던 시절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마스크는 구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시국을 대변하는 인사말이 됐습니다. 어제 여의도에서 3시간을 기다리고도 마스크를 못 사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민번호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21세기 4차 혁명을 리딩할 대한민국이 GNP 3만 불의 대한민국이 내 돈으로 마스크 하나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배급을 받고 국유화되어가는 세상이 발전하고 있는 세상입니까? 종북 좌파 세력들에게는 이것이 진보하는 세상이 맞습니다. 진보 좌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극우가 퇴보하는 꼴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극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좌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극우로 비칠 수 있으나 자칭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극우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거대 야당, 당신들이 해야 했던 행동들을 민초정당,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종북 좌파 세력들이 불법과 조작, 은폐에 대해서 우리는 3년간 투쟁하고 애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말로만 거대 야당 형님이라고 하지만 정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좌파와 손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짓이 좌파와 똑같이 잘못을 모르고 뻔뻔스럽게 당당하고 있다는 것에 부끄러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당이 그동안 해온 구국 활동에 대해 존경하고 감사를 표하라. 당신들은 우리나라의 건전한 발전과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건전한 국가관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당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을 뿌리까지 뽑아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좌파 독재 문재인에게 강하게 맞섰던 공무원, 전 문체부 국장, 현 자유공화당의 전략기획본부장이십니다. 한민호 국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자유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특별히 호남의 유권자 여러분,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자칭 진보, 자칭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직시합시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우리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창궐하고 있는 와중에 대한의사협회의 경고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입국을 무제한 허용해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자가 매일 폭증하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못 받는 사태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중국 공산당 눈치 보기에 바쁜 집단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만 빼고 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끌어 넘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을 즉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문제는 가짜 우파, 사이비 우파 몰입애들이 우파 통합 운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앞장섰던 자신들의 과오를 묻어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폭정에 분노하고 정권 교체를 희구하는 국민의 간절한 여망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하게 통과시킨 바보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총선 이후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야합해서 내각제를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당의 명칭에서도 뭘 지향하는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포기하고 의석만을 노리는 야합 정당임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런 작태를 지켜보면서도 우리 자유공화당은 연대와 연합의 문을 열어놓고 인내하며 대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거대 야당 미래통합당은 자유공화당을 마치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정당인 것처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누가 분열 세력입니까? 누가 우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사기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그리고 진실을 탄핵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진실을 지키는 유일한 정당은 자유공화당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12척의 남은 배로 300척이 넘는 왜군을 물리치신 이순신 장군님의 용기와 지혜로 그리고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오는 4.15 총선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진실은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맙니다. 이 마지막 발언을 끝으로 오늘 자유공화당 첫 기자회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애쓰시는 자유애국국민 모든 국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선생님들, 유튜브 대표님들이 쉬어보니까 거의 한 40군데 40 유튜브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진 기자까지 하면은 한 50분이 오셨는데 오늘 유튜브 선생님들 이렇게 바쁘신데도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 선생님들 화이팅! 자, 그리고 버스가 이 앞에 하니까 대기시킬 거니까 버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그리고 3월 10일 날 공지하실 거죠? 저 잠깐만 공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내일 모레요. 미래통합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행태를 우리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주최로 미래통합 당사 앞에서 1시에 앞에요. 규찬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월요일 날 1시 이걸 공지하시고 그리고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잘못된 탄핵을 규탄하다가 돌아가신 열살님들을 기리는 기자회견을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 3월 10일 날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행사를 헌법재판소 앞도 시간은 역시 13시 2번 출구 앞에서 이렇게 진행되니까 월요일 날 1시 미래통합당사 앞에 3월 10일 날 화요일 날 1시 헌재 앞 안국역 2번 출구 앞에 1시 이 두 행사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행되니까 당원님들은 오시면 안 돼요.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이렇게 소수의 행사 진행 요원들, 연사들만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두 행사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거 말씀. 다른 거 없죠? 저는 다른 거 없고요. 유튜브 선생님들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전국에서 해외에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자유공화당 많이 우리가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미래통합당 그리고 3월 10일 날 헌재 앞에서도 여러분들 유튜브 선생님들 많이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만나요, 우리 동지 여러분? 보고 싶지만 아직은 더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선생님들 일로 이동해 주세요. 좀 촬영하세요. 잠시만요. 아직 방송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로 지금 보수 우파 시민이나 단체들에게 상당히 압박 내지는 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아무튼 거짓 선동 조작 업무에 의한 촛불 쿠데타 세력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권력 찬탈 세력이다. 죄 없는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한 세력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결국 문재인 정권 돌아서 3년도 안 돼가 나라 다 망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억울하게 권력 찬탈 당하면은 탄핵되시면은 나라가 좌파들한테 넘어가고 그 책임은 소위 말하는 배신 세력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3년간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는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반시장경제, 그런 반역사적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그것은 불의의 세력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자체가 정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대한애국당부터 지금 자유공화당까지 그 맥은 똑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70년 위대한 역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건국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반국민주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자유통일정신, 이 정신으로 70년의 대한민국 역사는 전 세계에서 위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돌아서 3년 만에 이게 지금 나라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중국 폐렴을, 중국 우한 폐렴이라도 말하지 못하는 국가의 품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다 무너뜨린 정권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우선 우리의 적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우리 1차적인 목적은. 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꼭 필요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에 하셨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전쟁, 역사 지키기 전쟁, 그 다음에 김정은을 레짐 체인지 시키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그러한 정책, 이러한 정책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옳은 거예요. 지금 있는 정치인 중에 가장 올바른 길을 걸어오셨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구출해서 이 자유우파 제2건국에 대한민국에 다시는 주사파, 종북, 친북, 반미주의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유공화당이 갈 길이다. 그래서 자유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세력이 하나라 돼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자유공화당이 걸어왔던 길과 지금 미래통합당이 했던 그 용기 없고 투쟁력 없고 웰빙 정당, 좌파 독재 정권이 이렇게 되도록 막지 못하고 싸우지 못했던 정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받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연대든 연합이든 통합이든 만나자.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4.15 총선은 다가오고 저들은 우리를 배격하고 그러면 총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만나자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결국 총선은 미래통합당 때문에 또다시 보수 우파가 분열되는 상황이 온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감옥 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대통령의 말씀 받들고 다 용서하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다 용서하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들은 우리의 이 마음을 못 잃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미래통합당에서 우리 자유공화당의 제안을 계속 거절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미래통합당을 보수 분열 세력, 중도 좌파 세력으로. 왜?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가치를 버려버렸어요. 대한민국의 가치, 자유우파의 가치는 뭡니까? 바로 자유와 공화예요. 이 체제적인 가치를 버려버리고 국회의원 몇 석 되겠다고 또다시 정치공학적으로만 놀고 길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3년간을 피눈물 흘리면서 투쟁했던 세력들을 극우로 몰고 좌파들이 앉아가지고 최고위원을 장악하고 그들이 태극기 애국 세력들을 배격하는 이러한 총극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누가 옳았다는 것을 국민이 알아요. 단지 하나, 거대 야당이 제대로 가더라도 바깥에 있는 태극기 세력이 이제 자유공화당을 통해서 다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성의를 가지고 본인들이 하지 못했던 구국 활동을 자유공화당이 했으면 예를 갖춰야죠.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대화 요청을 하는데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오만과 아직과 독선과 반국민적, 반자유민주주의적 행태가 이번 총선을 그르치게 된다. 이번 총선에 만약에 저들의 오만한 자세 때문에 우파가 분열돼서 가면은 지금 자유공화당은 벌써 100명 가까이 넘게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출마 준비하고 있는 쪽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들끼리 하겠다 해서 지면은 그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대화를 하고 합치자는 사람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아집에 빠져서 자기 혼자 제 길 가겠다는 미래통합당의 책임. 이제는 자유우파 국민들이 또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보셔야 돼. 직시하셔야 돼. 누가 과연 통합을 원하냐? 누가 과연 통합을 반통합적이고 분열 세력인가를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당이 그냥 우리도 몇십만 명의 정당에 벌써 후보자가 100명이 넘어가는데 이것을 그냥 아무 일 없던 듯이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것은 통합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4.15 총선의 승리 길도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미래통합당의 성의 있는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서 보수 우파 시민 및 단체들에게 뭐 다양하게 어떤 그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뭐 지금 유튜브에 노란 딱지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언론 방송을 통해서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언론 방송을 장악해서 좌파 독재 정권으로 가는 또 그들에 의해서 상권 분립을 침탈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들의 행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분명 이번 바이러스 중국 우한 폐렴 사태가 끝나면은 문재인의 즉각적인 퇴진, 전국적인 국민 저항 운동이 일어난다. 우리 자유공화당은 그동안
국민의 권리는 불의의 세력, 그 다음에 무능한 정치, 무능한 정권, 여기에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예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지금 참을 단계가 지나버렸잖아요. 중국 우한 폐렴 사태가 끝난과 동시에 전국민 저항운동을 통해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것이 자유우파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회 일정이 있을 경우 국회에서 인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오후 4시 자유공화당 뉴스 잊지 말고 알림이 가지 않더라도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상권 사무총장님 모시고 4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업로드 되었으니까요. 주변 분들께 널리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공화당 라이브였습니다.